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부각받는 분이 계시죠. 바로 LS증권의 윤지호 대표님이신데요. 최근에 윤지호 대표님이 계속해서 워닝 시그널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정말 딱 맞아 떨어져서 지난주에 연합인포맥스에서 윤지호 대표님이 설명하셨던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것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호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박스피, 코스피는 박스피인데 상단은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오히려 하방이 열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결국 주가라는 것이 더 올라가는 것이 쉬울까, 더 빠지는 것이 쉬울까, 그리고 올라간다면 상단은 얼마나 열려 있고 하단은 또 얼마나 열려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상방은 제한적이었었고 하방이 열려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주가가 2500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에서 지금 또 하단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선 해봐야 되는데 윤지호 대표님의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0.9배, 여기서 말하는 0.9배는 PBR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PBR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얼마나 비싸냐, 싸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0.8배 이하에서 사면 늘 먹었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PBR이 하늘색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PBR이 2018년에도 0.9배를 하회했을 때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9년이나 2022년에도 PBR이 0.9배를 하회했을 때 주식을 사면 흔들리는 구간이 있긴 했어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다시 말하면 주가의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고민할 때 하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0.9배 혹은 0.8배 기준으로 놓고 보면 2400, 2300 이 정도면은 그냥 눈 감고 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올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그림의 설명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PBR이라는 이 밸류에이션은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무엇의 함수냐라고 보면 PBR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ROE입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 가지고 얼마 벌었어? 라는 그 질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똑같이 100억을 번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는 자본을 1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번 회사, 1000억을 가지고 100억을 번 회사, 어떤 회사가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회사들이 PBR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확대해서 보면 최근 2022년부터 흐름에서 이 그림을 보이시나요? ROE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주가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아서 PBR은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설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BR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ROE는 좋은데 주주환원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윤지호 대표님의 생각은 혹시라도 이 ROE에 대해서 즉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 전망에 대해서 그렇게 썩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반기 이익이 그렇게 좋아질까? 라는 우려를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윤지호 대표님의 설명을 보고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이 본인의 과거의 딸에게 절규하듯 얘기했던 그 말 기억나시나요? Stay! 그냥 거기 있어! 제발! No! 이러면서 절규하듯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미래에 있었던 사람이 보기에는 그 우주선을 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절규하듯이 얘기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것이 혹은 ROE가 올라가는 것만큼 PBR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신호를 주는 것 아닐까? 미래의 누군가가
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무슨 신호는 아닐까라는 생각인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그거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정말 똑똑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미래를 예견하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윤지우 대표님의 설명에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침체가 올 것이냐 여부이고, 저도 가장 궁금한 것이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요. 윤지우 대표님이 강조하신 거는 과거에 2001년에 침체가 왔을 때, 혹은 2008년 혹은 2020년에 침체가 왔을 때도 그 직전 분기까지 아무런 징후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시작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미국 경제가 침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거 빠진 거 보니까 이거 뭐 아는 거 아니야?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얘네 뭐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비자의 실적 발표에서 소비가 둔화되는 신호를 확인했다라든지, 신용카드나 자동차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든지, 소기업들의 매출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결과적으로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라든지, 그리고 이 그림은 좀 신기한 그림인데요.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의 고용이 줄어들면 언제나 예외 없이 침체가 왔었다라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점에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마치 인터스텔라의 주인공이 스테이를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스테이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주식 팔어가 되겠죠. 경기 침체 오니까 조심해 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이 그림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메인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실물 경제는 이 정도 바닥 수준인데, 사실 이것과 관계없이 주가가 그리고 금융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융시장은 이렇게 가 있고요. 메인스트리트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가능성은 저는 그냥 월스트리트에서만 조정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정,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에 비해서 지나치게 오른 주가가 그냥 단순히 조정받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빠진 것이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조정을 받았다가 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전조현상 혹은 시그널이 돼서 실제로 메인스트리트에서도 경기 침체가 확인된다면 아마 좀 더 어려운 구간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스트리트의 최근 조정이 단순 조정일까요? 아니면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어떤 시그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밑에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매크로 변수가 진정된 이후에는 분명히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던데, 그 주도주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업황 전망인데요. 확대를 해서 보면 2023년 하반기부터 수출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쪽에서는 전혀 회복 기미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도주를 찾을 때 내수에서 찾지 않고 수출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 중에서 수출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윤지호 대표님의 영상과 영상에서 소개한 자료를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전략을 고민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윤지호 대표님도 기회가 되면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였습니다.